대기업 부장의 몰락첫 연금 받고 깨달은 노후의 잔혹한 현실. 이런 제목을 보면 남 이야기 같으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설마 내가 저렇게까지 되겠어?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스치거든요. 우리는 대체로 지금의 소득과 지위가 꽤 오래 유지될 거라고 믿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 쌓여가는 경력,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회적 위치.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딱 끊긴다고 상상해보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는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은퇴 자체보다 그 이후의 삶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인생의 만족도가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숫자가 아니라 현실로 체감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앞으로 이 돈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를 돈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 삶을 좌우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금 흐름, 지출 구조, 그리고 삶의 방식입니다. 먼저 현금 흐름입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월급이라는 강력한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죠.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된 연금 포트폴리오가 새로운 월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 다닐 때 월 500만 원을 쓰던 사람이 은퇴 후 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보죠. 단순히 조금 줄였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활 수준을 절반으로 낮추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미 굳어진 소비 습관, 인간관계,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출 구조입니다. 은퇴하면 돈을 덜 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외로 고정비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집 관련 비용, 보험료, 식비, 통신비 등은 계속 나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증가합니다. 젊을 때는 잘 안 느끼지만 병원비는 나이가 들수록 예외적인 지출이 아니라 일상적인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돈을 쓸 일이 늘어납니다. 여행을 가고 싶고, 취미를 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활동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수입은 줄었는데 돈 쓸 기회는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삶의 방식입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일이 곧 삶의 중심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업무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성과를 내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돈 문제와는 별개로 정체성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노후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현실적인 사례를 세 가지 들어볼게요. 사례 1.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한 중견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퇴직금도 꽤 받았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납부했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나는 노후 준비가 잘 된 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월 230만 원 정도. 기존 생활비는 400만 원 이상. 처음에는 퇴직금으로 버텼지만 23년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생활 수준을 낮추려고 했지만 이미 굳어진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못 쓴다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일 줄 몰랐어요. 사례 2. 시간은 많아졌는데 쓸 돈이 없다.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그동안 못했던 걸 다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금으로는 기본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행 한 번 가려면 몇 달을 아껴야 했고 취미 활동도 점점 줄이게 됐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됐고 점점 우울감이 커졌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사례 3. 돈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이분은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준비가 잘 된 케이스였습니다. 연금도 충분했고 자산도 있었죠. 그런데 은퇴 후 1년이 지나면서 큰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바빴고 사람들에게 필요로 되는 존재였는데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지출 관리, 생활 방식,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실적인 숫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막연히 연금 나오겠지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 돈으로 어떤 삶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둘째, 지금부터 소비 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줄이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리 은퇴 이후 수준에 가까운 소비 패턴을 연습해 보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셋째, 돈 외의 삶도 준비해야 합니다. 취미, 인간관계, 일거리. 은퇴 이후에도 나를 움직이게 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삶이 공허해집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언젠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연금이 처음 들어오는 그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느낄지 아니면 이게 전부야? 라고 당황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게 될까? 이건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인지 구조와 행동 패턴,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맞물린 결과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원래 장기적인 미래를 제대로 상상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만족을 미래보다 훨씬 크게 느끼는 경향이죠. 예를 들어 30년 뒤에 나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머릿속에 또렷하게 그려지기보다는 흐릿한 이미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오늘 퇴근 후의 저녁이나 이번 달 소비는 아주 구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차이가 결국 선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연금 저축은 나중에 해야지. 투자는 조금 더 알아보고. 소비는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하자. 문제는 이 선택들이 쌓이면 은퇴 시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명에 대한 착각입니다. 과거에는 60세 전후가 인생의 마무리 시점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균 기대 수명이 크게 늘었습니다. 80세는 기본이고 90세까지 사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오래 산다가 아닙니다. 은퇴 이후의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하면 90세까지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30년이면 사실상 또 하나의 인생 이막입니다. 그런데 이 30년을 준비하는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짧은 노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100m 달리기 준비만 해놓고 실제로는 마라톤을 뛰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복리의 힘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서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복리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30세에 매달 3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 45세에 매달 6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 후자가 더 많이 넣지만 실제 결과는 전자가 더 큰 자산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시간입니다. 시간은 단순한 변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문제는 이걸 체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네 번째는 행복의 기준이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현재의 생활 수준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에서 6천으로 올라가면 처음에는 만족감이 큽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면 그게 당연한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은 줄어드는데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박탈감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앞에서 사례 1의 부장이 느꼈던 스트레스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일이 사라질 때 생기는 정체성 붕괴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역할과 보상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일을 하면 성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인정이나 보상이 주어지죠.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삶의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 구조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해야 할 일 없음, 평가 없음, 성취 없음.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한 심심함을 넘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 우울증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노후 준비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자동화된 저축과 투자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신 시스템은 지속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연금,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지출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의지로 아끼는 건 오래 못 갑니다. 대신 고정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나 보험료 같은 큰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작은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셋째, 은퇴 이후의 역할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계속할 수 있는 것, 돈이 되지 않아도 의미 있는 활동, 꾸준히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노후는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준비했고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으로 하루를 채울 것인가.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안정된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연금이 처음 들어오는 날은 단순한 입금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선택들이 숫자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생각보다 솔직합니다.